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한글 교재 수록된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교재 내용에 보면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는 페이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서 꼭 자주 봐주세요. 시험장에서 항상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은 항상 자주 보고 시험장에서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글 2021을 실행한 다음에 빈 문서 열려있죠. 그러면 왼쪽 상단에 도구 아이콘 있습니다. 저장하기 단축키 Alt+S죠. 눌러준 다음에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여러분의 컴퓨터에 ITQ 폴더 없다면 직접 만들어 놓으세요. 시험장엔 있어요. 이 안에다 파일 저장하는데요. 파일 이름 저장 규칙, 파일 폴더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지정하는데요. 자신의 수험번호 없다면 저처럼 임의의 숫자나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사용하고요. 그 다음 하이픈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 있죠. 수험자 유의사항에 확장자 정확히 지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글 문서 HWP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전에 이렇게 저장했고요. 현재는 한글 표준 문서 확장자 HWPX로 이렇게 선택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 눌러주세요. 화면 상단 위, 화면 하단 여기에 이름이 모두 나타나니까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을 바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작업하세요.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 여러분 교재 꼭 보세요. 공통 부분이 있고요. 기능평가 이런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에 대한 것, 현재 문서 상태에서 바탕글 스타일, 이거 스타일 목록이에요. 여기에 쌈초롬 바탕에 10포인트, 설정 아무것도 없고 글자색 검정, 그 다음에 양쪽 정렬의 160% 상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지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용지 여백 설정이 있는데요. 용지 여백은 항상 F7키를 키보드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편집 용지 나타났죠. 기본 탭에서 용지 종류 A4, 그 다음에 용지 방향 세로, 제본 한쪽 이렇게 아래쪽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값 왼손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위쪽 아래 머리말 꼬릿말 이 세로 부분 여기는 모두 다 10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각각 이렇게 10으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은 11mm로 지정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0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화면이 조금 커졌죠. 그런데 글자가 작게 보이면 여러분 작성할 때 불편할 거예요. 보기 또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요. 쪽 윤곽하고 폭맞춤 맞출 수 있는 게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보기든 여기든 여러분 편하게 하는데요. 저는 쪽 윤곽 보이게 해서 머릿말이랑 쪽 번호 다 보이게 할 거고요. 그리고 폭맞춤으로 화면 최대한 크게 작성하도록 할 거예요. 이 위쪽이 여백과 머릿말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에 커서 바깥쪽은 여백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답안 작성 요령 보면요. 그림 삽입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구분을 해서 1에서 3페이지로 3쪽으로 나누란 얘기죠. 그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1페이지에서 쪽 상태로 가보세요. 쪽 도구에서 쪽 나누기 있고요. 구역 나누기 있습니다. 어느 걸 하든 페이지가 강제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거라든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동 채점에서 구역 나누기 잘못되었다고 나오더라도 페이지를 정확히 나눴다면 수작업 채점에선 감점 예외 처리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쪽에서 1페이지에서 기능평가 1에 해당하는 문제 1번, 2번 번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01점 엔터키 3번만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더 눌러도 상관없어요. 다시 02점 엔터키 하나, 둘, 3번 누를게요. 이제 페이지 나눠야 되죠. 구역 나누기 하든 쪽 나누기 하든 상관없어요. 편한 거 하세요. 저는 쪽 나누기 해볼게요. 이제 이쪽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페이지가 바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기능평가 2에 해당하는 문제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03점 엔터키 하나, 둘, 셋. 그 다음 04점 엔터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3페이지로 다시 한번 나눠야 되죠. 쪽 나누기 또 할게요. 구역 나누기 해도 된다고 했어요. 3페이지에서는 맨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문제에서 문제 4번을 봐주세요. 그러면 문제 4번에 그림에 지정되어 있는 게 하이퍼링크 지정해라. 그런데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 뭐뭐 내용에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로 이동해라.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 제목에 해당하는 지시를 잘 보면 책갈피 이름, 이번 문제에서는 성능평가란 이름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제목 앞에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목은 먼저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평가에 있는 제목 먼저 입력을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제목만 한 줄 입력하세요. 그 다음 맨 앞에 성 앞에다 이렇게 커서를 다시 놓아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책갈피 만들 건데요. 이제 입력으로 가주세요. 그 다음 책갈피라는 메뉴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책갈피 도구상자에선 책갈피 이름에 성능평가 이렇게 입력하고요. 아래 수정할 거 없어요. 바로 넣기 눌러주세요. 화면에 변화 아무것도 없죠. 나중에 보기, 조판부 이렇게 체크해보면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모두 조판부예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요.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조판부 이 도구는 체크 해제하세요.
그럼 나중에 문제 4번에서 바로 하이퍼링크로 여기 연결할 수 있겠죠. 자, 파일 저장 단축키 Alt S라고 했어요. 왼손으로 단축키 기억하고 자주자주 눌러주세요. 이제 1번 문제 작성할게요. 번호 써있는 줄에는 내용 입력하지 않습니다. 아래 빈 줄에 내용들을 답안을 작성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 답안과 답안 사이에는 한 줄 이상의 빈 줄만 나타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럼 1번 아래 빈 줄의 내용 입력하는데요. 문제를 잘 봐주세요. 문제 조건과 출력 형태 나와 있죠. 1번, 2번 모두 그렇게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다 직접 입력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1번에는 출력 형태의 영문 2줄, 한글 2줄 그렇게 2개 문단이 나와 있습니다. 문단이라는 건 엔터키로 구분하는데요. 보기에서 문단부 체크 안 되어 있다면 이렇게 엔터키 눌러서 문단 끝에 이렇게 꺾어진 화살표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번에 여기에 내용을 작성할 건데요. 영문과 한글 문단 모두 다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 거기에 조건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먼저 영어 문장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 사이 한 칸 띄워서 바로 다음 내용 이렇게 2줄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단 영어 문장 2줄 입력했고요. 여기 끝에서 엔터키 한번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고요. 바로 이렇게 다음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위에서 설정할 거 잠깐 하나만 할게요. 함초롬 바탕 써있는 글꼴 목록 있죠? 이걸 열어주세요. 보통 한 컴 글꼴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나타나는데요. 굴림, 도둠 같은 글꼴들은 한 컴이 아닌 윈도우 설치할 때 만들어진 글꼴인데 모든 글꼴로 해놔야지 여기 나중에 보여요. 이거는 최근에 사용한 글꼴, 그 다음 아래쪽에는 설치되어 있는 모든 글꼴인데요. 나중에 여기는 사용할 때 굴림, 도둠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꼴로 이렇게 바꿔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제 4개 줄, 이 줄을 모두 블럭 설정하세요. 문단과 문단 사이 여기에는 빈줄 없습니다. 스타일 만드는 건 F6키 기억하세요. 스타일 목록 나타났죠? 그러면 대화상자 맨 아래쪽에 보면 더하기 표시 있습니다. 스타일 추가하기예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프로그램에는 여러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건에 지정된 것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기본 상태로 놓아두는 거예요. 먼저 스타일 이름 있죠? 여기에다 영어 소문자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력해주세요. 영문 이름은 따로 지시 없으니까 비워두고요. 아래쪽에 스타일 종류 있죠? 조건에 2번과 3번에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단 해놔야 돼요. 글자로는 문단 모양 설정하지 못합니다. 문단 상태에서 문단 모양 눌러주세요. 이제 기본 탭 여기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먼저 왼쪽 여백의 왼쪽 값 여기를 15포인트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포인트 이렇게 PT로 지정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다른 단위로 지정된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문단 아래 간격의 문단 아래 값 여기는 10포인트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 글자 모양 눌러주세요. 여기는 글꼴에 대해서 한글, 궁서, 영문, 도둠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대표 상태에서 크기, 장평, 자간 동일하게 작성할 거예요. 기준 크기 값 이거 글자 크기인데요. 10포인트니까 바꾸지 않죠. 장평 95%로 바꾸세요. 자간 5%로 바꿔놓으세요. 다른 거 수정하지 않고요. 이제 언어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한글로 바꾸세요. 옆에 함초롬 바탕 글꼴 블록 설정한 다음에요. 지시되어 있는 글꼴이 궁서니까 궁만 입력하면 궁서 이렇게 모두 나타나죠. 그래서 정확하게 두 글자 궁서로 되어 있는 이 이름을 클릭하세요. 그냥 궁서로 입력하고요. 아래쪽에서 클릭하거나 엔터 누르지 않고 바로 다른 거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제대로 변환이 안 돼요. 꼭 궁서든 궁이든 입력해서 아래 나타난 거에서 이렇게 클릭해 지정하세요. 언어 한글로 되어 있는 것 다시 언어 영문으로 바꿀게요. 이번에도 글꼴 이름 선택해서 도둠 이렇게 입력하고 마우스로 글꼴 찾아 클릭하세요. 모두 수정했죠? 이제 설정 누를게요.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에 추가 버튼 누르면 스타일 목록에 커런트리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대화상자 아래에서 스타일 편집하기 눌러서 이름부터 다 수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이런 것들 여기에서 각각 설정 버튼 눌러서 바로 들어가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을 누르면 블럭 설정되어 있는 문단에 이 스타일이 지정돼요. 그러면 모양 바뀐 거 보이죠? 스타일 목록에 이렇게 선택되어 나타나고요. 옆에 글꼴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요. 저희가 한글과 영문 각각 다르게 지정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공백이 있고 다른 거는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빈줄이나 위에까지 같이 스타일 지정하면 안 됩니다. 꼭 이 4개 줄만 지시되어 있는 스타일로 만들어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파일 저장 또 해주세요. 이제 문제 2번 여기는 또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이 아래는 빈줄 한 줄 이상만 있으면 돼요. 문제 2에서는 100점으로 점수가 2배로 바뀌었죠. 표 조건, 차트 조건에서 2개를 만들기 때문에 각각 50점이겠죠. 먼저 표를 출력 형태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입력 도구 가주세요. 아래쪽에 도구 나타났죠? 여기에 표가 있습니다. 아래 이렇게 열면은 마우스 움직여서 몇 줄 몇 칸 만들 수 있는데요. 그냥 위쪽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도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표 만들기 나타났죠. 그러면 기타에서는 항상 저희는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문제 3번에서도 표 만들 때 동일하게 만들 거예요. 크기 지정, 너비는 단에 맞춤, 높이는 자동으로 항상 바꾸지 않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줄과 칸 개수를 출력 형태 보고 세어보세요. 줄 개수는 5줄이죠. 칸 개수는 6줄이죠. 이렇게 만들기 눌러주세요. 크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안에 글꼴 먼저 지정해도 되는데 먼저 그냥 내용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각각 셀의 내용들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할 내용이 꽤 있으니까요. 잠시 강의 멈춰놓고 내용을 입력하고 다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내용들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글자 하나도 빼먹지 않고 입력을 했죠. 그러면 표 조건에 1번에 지정된 것부터 설정할게요. 먼저 셀 모두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글꼴 지정하는데요. 이렇게 모든 글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 굴림 입력하면 모든 글꼴의 굴림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여기서 선택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키 누르면 바로 적용이 돼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설정하지 않죠. 정렬이 있는데 정렬은 문자와 숫자로 나뉘어 지시되어 있죠. 먼저 문자에 대한 정렬로 모든 셀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 숫자에 대한 정렬, 사치견산, 더하기 빼기 같은 거 할 수 있는 셀들 있죠. 이만큼이죠. 그리고 나중에 합계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셀도 숫자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만큼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 마지막 셀은 나중에 X 표시 나오고 숫자 입력하지 않는데요. 같이 정렬하면 되고 나중에 자동 채점에서 정렬 틀렸다고 해도 숫자급 채점에서 무시하면 돼요.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오른쪽 정렬 지정하면 정렬 끝났고 다음으로 셀 배경, 면색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서는 회색으로 보이고 있을 거예요. 시험지가 흑백이니까. 그러면 그 회색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 컬러 지정하는 거예요. 영어로 컬러의 맨 첫 번째 영어 글자 C죠. 그 C를 누르면 색깔 지정할 수 있게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탭 나타납니다. 여기에선 색 치우기 없음인데 색 클릭하고요. 면색 목록을 클릭해 여세요. 그 다음에 여기 꺽쇠에 마우스 가져가면 테마 색상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마우스 올렸을 때 나타나는 이름 있죠. 노랑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테마 색상표 기본에선 노랑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노랑이라는 표준색,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남보의 노랑, 거기에 노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RGB 값에서 숫자가 3개가 보일 거예요. 그 숫자는 같은 노랑인데 값이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색상에 대해서 RGB 값 지시가 되어 있다면 그 색상 값까지 동일하게 맞는 걸 작성해야지 감점이 아닌데요. 저희는 한글로 노랑이라고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랑을 선택하든 아래 노랑을 선택하든 둘 다 감점 처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표조건의 4번에 보면 한글의 계산 기능 이용해서 합계 구하는 거 있죠. 이 데이터 값이 여기 나타나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 옆에, 여기도 이 옆에, 마지막 쪽에는 여기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 구하는 것, 나타날 셀, 그리고 아래쪽에도 같이 구할 거 동일하게 구하죠. 그래서 한 번에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블록 계산식에서 해주고 아래쪽에 블록 계산식에 합계, 블록 합계 있죠. 클릭을 해주면 값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캡션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캡션은 위에 도구 오른쪽에 표 디자인과 표 레이아웃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표 레이아웃 클릭하세요. 오른쪽 끝에 캡션 이거 누르는 것과 위쪽에 이렇게 구분되어 나타나는데요. 아래쪽에 캡션 써있는 걸 열어서 위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표 1이라고 표 위쪽에 나타났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을 바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띄어쓰기 해주는 이 공백도 한 개의 글자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백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 블록 설정하고요. 표 조건에 1번에 표 전체라고 했잖아요. 표하고 캡션. 그래서 여기도 굴림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글꼴에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 굴림이 보인다면 여기서 바로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 정렬 해주세요. 다음으로 선모양 지정이 있습니다.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 이렇키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하면 두 개를 각각 나눠서 지정할 수 있는데 한글에선 그게 지정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셀 한 번에 선택, 그 다음 알파벳 C키를 누르거나 L키, 라인의 L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에서 C키를 누르면 배경이 나타날 거고요. L키를 누르면 테두리가 나타날 거예요. 테두리에선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꼭 체크 해제하세요. 현재는 상관없지만 나중에 3쪽에서 표 만들 때 한 번에 2개 선을 만들 거예요. 설정을 누르지 않고요. 그래서 그때 선모양 바로 적용이 되어 있다면 이걸 바꾸는 경우에 미리 지정한 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꼭 체크 해제를 하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만들 건데요. 출력 형태 보면 두 줄로 되어 있죠. 선 굵기가 위아래 같은 것, 이중실선 선택, 그 다음에 바깥쪽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다시 제일 첫 번째 액만 블록 설정,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엔 종류를, 이번에도 이중실선이죠. 아래쪽에 나타나야 하니까 이중실선 선택, 그 다음 아래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있죠. 블록 설정에서 여기도 다시 한번 L키 눌러주고 이번에도 이중실선 선택, 그 다음 오른쪽 테두리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맨 아래 합계 쪽에 여기 이 셀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알파벳 L키 누르고 이번엔 대각 선택 가서
X자로 모이게 대각선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서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내용 모두 작성했고 글자 틀린 거 없고요. 테두리 모두 완료했고 색깔까지 완료했죠. 합계 데이터 모두 맞게 됐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에서 이 글자 내용이 길어서 두 줄로 나타난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 열부터 순서대로 이 왼쪽 테두리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 그 다음 마지막에는 여기 오른쪽 테두리 세로 테두리 잡고 드래그해서 너비를 다 조절해서 각 셀마다 두 줄로 나타나는 셀이 없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공이 만들고요. 엔터키 3번 이상만 눌렀다면 표 아래 빈 줄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표의 데이터 가지고 차트를 만들 건데요. 표에서 노란색으로 지정한 셀들 있죠? 거기만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그 다음에 블록 설정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여기 가서 묶은 세로막대형,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예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졌죠? 그런데 위쪽에 만들어졌어요. 차트 데이터 편집에 나타나는 데이터들은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필요 없고 동일하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닫을게요. 나중에 혹시라도 차트 데이터 수정이 필요하다면 위에 도구에서 차트 디자인 있죠? 여기에 차트 데이터 편집 누르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줄칸 전환이 있는데요. 이 범례라는 것 그리고 차트의 세로축 말고요. 가로축, 가로축과 범례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줄칸 전환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고서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줄칸 전환 이용해서 바꿔주세요. 현재는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차트 영역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마우스 누르면 개체 속성 단축키 P 있는데요. 나중에 도형 만들 때 개체 속성 많이 실행해요. 단축키 P 기억을 해주세요. 컨트롤 NK 옛날 단축키 사용해도 되고요. 그러면 단축키로 키보드에서 영문자 P 눌러볼게요. 기본 탭에서 너비 높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따로 바꾸지 않습니다. 글자처럼 취급만 체크 바로 설정 눌러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표 위쪽에 있던 게 자동으로 표 아래 빈 줄에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너비 조금 크게 보는 게 좋습니다. 너비를 오른쪽 테두리 끝에 잡고서 이렇게 세로 잡고 표하고 그냥 비슷한 정도로만 만들어 놓으세요. 정확히 맞출 필요도 없고요. 표가 있는 이 줄을 가운데 정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높이는 일부러 바꿔놓지 마세요. 높이를 바꾸는 경우에 이 세로축의 숫자 단위가 바뀔 수 있어요. 출력과 동일한 상태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조건에서 종류 2번까지 했죠. 그러면 제목 조건 3번에 해당하는 거 하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제목 클릭,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세요. 글자 내용에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을 입력하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이제 한글 글꼴, 영어 글꼴 있는데요. 여기 한글, 영어 같이 있으니까 두 개 다 바꿀 거예요. 없는 경우에도 두 개 다 그냥 동일하게 글꼴 지정된 걸로 바꿔놓으세요. 여기에서 블록 설정해서 글꼴 이름, 굴까지만 입력해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굴림 꼭 마우스로 클릭해 변경시켜 놓으세요.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요. 굴림 입력하고 바로 탭키 눌러서 넘어가 버리면 여기에 그냥 겉에 굴림이라고 보이지만 실제 글꼴은 함초롬 돋은 상태에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꼭 바꿔놓으세요. 나중에 글꼴 여기 바뀐 것 꼭 확인도 해주세요. 영어 글꼴 동일하게 굴림, 그 다음에 마우스로 또는 엔터키 눌러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크기 12포인트로 변경하고요. 진하게 속성 지정되어 있죠. 클릭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글꼴 바뀐 것 확인되죠. 만약에 글꼴이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제목 편집 들어가서 글꼴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지 않은 경우에 다시 꼭 굴림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설정 눌러줘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속성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제목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에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다고 나타납니다. 다른 것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맨 앞에 있는 도구 있죠. 그리기 속성, 여기에서 채우기 색깔 하향, 밝은 색이죠. 이거 선택, 아래쪽에 선은 어두운 색, 검은색이에요. 클릭해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림자 속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도구 두 번째 것 효과를 가보세요. 그림자 여기서 목록을 여세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마우스 올리거나 모양을 보면 어떤 건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림자 모양이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글 2021을 안 썼기 때문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속성만 제대로 저를 따라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조건의 4번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 세로, 가로, 범례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는데요. 세로축의 왼쪽에는 축 제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들 때 위에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도구 보면요. 차트 구성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선택하면 왼쪽에 축 제목 나타났죠. 이거는 축 제목 선택하면 개체 속성에 갑축 제목 선택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도구 크기 및 속성 누르고 글상자 이걸 클릭해 하세요. 글자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면 글자 이렇게 바뀌어요. 이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 들어가고요. 먼저 글자 내용부터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글꼴 지정하는데요. 제목처럼 동일한 굴림인데 보통의 10포인트죠. 그러면 여기는 수정하지 않고 글꼴만 바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그 다음 영어도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마우스로 클릭 설정 눌러주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이 세로축 숫자 아무거나 클릭해서 다시 한번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고요. 글자 내용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여기서 굴림으로 영어, 한글 모두 다 마우스 클릭이나 굴림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서 설정 이렇게 해놓으세요. 가로축도 동일하죠. 동일하게 또 글자 모양 편집 가서 굴림으로 바꾸고 여기도 굴림 마우스로 클릭 설정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범례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편집 들어가서 굴림으로 또 마우스 클릭 영어도 굴림으로 마우스 클릭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범례에는 테두리가 지정되어 있죠. 테두리는 개체 속성 범례에서 선에 어두운 색, 검정색 지정을 해주면 테두리 나타나죠. 이제 왼쪽에 세로축의 숫자 다시 한번 봐주세요. 만약에 이 단위가 다르다면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오른쪽에 최소, 최대, 주단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단위 만약에 다른다면 이걸 바꾸면 최대값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현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바꾸지 않고 자동 상태로 놓아둡니다. 혹시나 표시 형식 바뀌어야 된다.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야 된다. 최소값이. 그런 경우에는 표시 형식 눌러서 범주를 회계로 바꾸고 기호 없음으로 바꿔놓으면요. 그러면 다른 값은 동일한데 하이픈에서 0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현재는 바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일반 상태로 놓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여기에 이렇게 선이 나타나 있는 거 보이죠? 짧은 선이. 이거는 눈금의 주눈금이 바깥쪽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의 바깥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보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고요. 만약에 없애야 한다면은 이렇게 없음 해서 여기 없앨 수 있습니다. 현재는 바깥쪽. 그리고 이 안쪽에 여기 안에 가로선들 모두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선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 모두 선택되어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눈금의 주눈금이 없어야 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에 값이 삐져나왔다. 0값만 바깥쪽으로 눈금선이 보인다. 이거 어떻게 수정하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한글 프로그램 버전 차이니까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현재는 다시 주눈금 바깥쪽 출력과 동일하게 맞춰 놓을게요. 이 그래프의 색깔은 바꿀 필요 없어요. 시험지 흑백으로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 개체 속성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닫고 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아래 빈 줄에 커서를 놔주세요. 3번의 문제 기능평가 2의 첫 번째 문제죠. 여기에는 1번, 2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한 번, 두 번 하거나 한 번 또는 아예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번호는 꼭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괄호 1번 이렇게 하고 한 칸 띄워 놓으세요. 여기에 수식 나타나게 할 건데요. 수식은 입력에 가면 여기 수식 위쪽에 루트 X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그러면 수식 편집기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각각 어떤 항목에서 어떤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커서 깜빡이는 것, 이 상자 보이죠? 여기에 내용을 입력하는데 키보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글자는 그대로 입력해요. 그래서 대문자 H 있죠? 그냥 그대로 입력해요. 오른쪽 아래 첨자 있죠? 그거는 위에서 첨자 누른 다음에 동일하게 보이는 아이콘 클릭해서 아래쪽에 상자 작게 나타났죠? 소문자 N 입력하세요. 이제 이 상자에선 빠져나와야 되죠? 키보드에서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르면 커서 커지면서 빠져나와요. 그 다음에 이퀄은 그대로 키보드에서 입력, 분수는 바로 위에서 분수 선택, 위에 분자에 먼저 입력할게요. 소문자 A 여는 가로 R까지는 그대로 입력, 다시 첨자에서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도록 선택, 소문자 N 입력. 그러면 위첨자도 빠져나와야 되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그러면 커서가 커졌죠. 빼기 1 닫는 괄호까지 해주고요. 아래 분모 상자 클릭하세요. 여기는 소문자 R 빼기 1 입력하세요. 그 다음 이제 분수 빠져나와야 되죠.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커서가 아주 커질 거예요. 이퀄 한 다음에 다시 분수 선택, 위첨자에서 소문자 A 여는 가로 1 더하기 R까지 입력하고요. 다시 첨자 위첨자, 소문자 N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바로 크게 해주고요. 아래 분모 선택해서 1 빼기 R, 그 다음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분수 빠져나오고 여는 괄호 R, 그 다음에 그거는 키보드에 없는 글자죠. 그래서 그 기호 찾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기호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거를 클릭해 입력하세요. 1 닫는 괄호까지 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났죠. 아래쪽에는 이거를 나타내게 하는 이 식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글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에 띄어쓰기가 2칸, 3칸 이렇게 더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 채점 프로그램은 위의 내용이 아닌 아래 내용을 보고 채점하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 해서 감점 처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위의 내용 가지고 수작업 채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넣기를 누르면 값이 이렇게 여기 입력되었죠. 이 내용이 출제되어 있는 문제 글자와 모두 동일하다 싶으면 감점 처리해서 예외 처리한다. 수작업 채점에서 예외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제 여기는 탭키를 몇 번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몇 번 눌러서 띄어쓰기를 해놓으세요.
옆 공간에 다음 수식 나올 공간만 있으면 돼요. 이제 괄호, 여는 괄호 2번 한 칸 띄우고요. 다시 수식 편집기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처음 입력은 키보드로 대문자 L 이퀄까지 입력하고요. 위에서 분수를 선택, 분자에는 소문자 M 더하기 대문자 M 이렇게 입력하고요. 아래 분모 클릭해서 소문자 M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눌러서 분수 빠져나온 다음에 대문자 V를 바로 붙여서 이퀄, 다시 분수 선택, 다시 위에 분자에는 소문자 M 더하기 대문자 M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 아래 분모에는 클릭해서 소문자 M 입력, 오른쪽 화살표 키 한번 눌러서 분수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루트 입력해야 되죠. 그 기호를 찾아야 되죠. 여러분 자주 사용해야지 그 기호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바로 분수 옆에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앞쪽에 작은 상자에는 내용 입력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워두면 돼요. 숫자 2, 그 다음 소문자로 GH까지 입력하면 모든 데이터 입력 끝이 났죠. 이제 넣기를 눌러보세요. 나중에 수작업 채점으로 이거 맞는지 출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해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4번, 여기에는 아래쪽 공간에다가 이쪽에다 먼저 데이터를 도형, 그림, 글맵시 같은 것들을 출력과 동일하게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요. 화면이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기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요, 100% 보기 이 상태로 하거나 아니면은 확대 축소 누르거나 쪽 맞춤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이 보기 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저는 조금 이렇게 해서 작업 쪽 맞춤 상태에서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건이 1번, 2번이 있는데요. 출력 형태 각각에 대한 것들 잘 보면 제일 뒤쪽에 가려져 있는 커다란 도형 있죠? 거기에는 크기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2번에 보면 도형의 면색 지시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색 없음을 제외한 다른 색깔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2, 3번 써있는 그 도형에도 보면은 아래쪽에 직사각형 그리기에서 하향을 제외한 임의의 색을 각각 지정하라고 그렇게 아래 직사각형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2번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이제 제일 뒤쪽에 가려진 것부터 순서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먼저 만들기 위해서 입력 도구 가주세요. 직사각형 있습니다. 클릭, 4번 아래에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다시 객체 속성 단축키 P, 이거 자주 사용한다고 했죠? 키보드 왼손으로 P 누를게요. 크기 너비 높이 먼저 바꿀게요. 지시되어 있는 너비는 130, 높이는 145죠. 그 다음에 위치는 4번 문제에서는 모든 거 다 본문과의 배치 세 번째에 있는 글 앞으로 이걸로 꼭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서리 직각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선으로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이 있는데요. 저희는 둥근 모양으로 바꿔야 되죠? 변경을 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여기는 지시가 없었죠? 그러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색의 면색 눌러보세요. 없음 있죠? 이걸 제외하고 서로 다른 임의의 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 하지 말고요. 아무 색깔이나 지정을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교재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 색을 맞출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아무거나 지정을 해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면색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바꿀 거 없죠? 설정 누르도록 할게요. 화면 위쪽에 여기에 글상자 하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4번 아래에 글상자 들어갈 공간만 있으면 돼요. 너무 아래로 이렇게 내리지 말고요. 본문 영역 안에만 나타나도록 적당히 맞춰 놓으세요. 이제 위쪽에 글상자 만들기 위해서 다시 입력에 맨 앞에 있는 가로 글상자 있죠? 클릭하고 적당하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커서가 안쪽에 깜빡이는데요. 먼저 글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 잘 안 보이면 보기 또는 오른쪽 하단에서 화면 잠깐 이렇게 확대해서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글자를 드래그해 블록 설정한 것과 같아요. 이 상태에서 글꼴 수정할 수 있는데요. 위에 도구에서 글꼴 궁서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 글자 크기 22포인트 보이지 않죠? 숫자 직접 22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줄게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맞춰 놓으세요. 글상자가 조금 작게 만들어졌어도 상관하지 말고요. 키보드에서 영문자 P 입력해서 객체 속성 실행하세요. 기본 탭에 이제 크기 조절부터 할게요. 지시되어 있는 것 너비는 100, 높이는 17이죠. 그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는 항상 글 앞으로로 지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4번에서는 이제 선 탭 가주세요. 사각형 모서리 곡률 있죠? 모서리 위에서 아래쪽 여기 세로가 반원 모양으로 보여야 되니까 반원을 선택하세요.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깔 지정되어 있죠? 색의 면색, 표준색의 빨강 클릭하세요. 아까 가운데 정렬 해놨는데요. 글상자에서 항상 세로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시에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여기 도구에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설정 누를게요. 글자 색깔 아직 바꾸지 않았네요. 글자 색깔은 테마 색상표 기본 상태에서 여기 흰색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쪽에서 찾거나 여기 다른 데에 들어가서 클릭해 흰색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이걸 기준으로 좌우 가운데 좀 맞춰야 되겠죠. 맞추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요. 모양 보고서 비슷하게 가운데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이 맞추는 거는 마우스로 해도 되고요. 키보드로
키보드에 상하 좌우 화살표 키 있죠? 그걸 눌러서 맞춰 놓으면 되겠고요. 이제 아래쪽에서 만들 땐요, 성능평가 있고요, 그 뒤에 상자 있고 옆에 그림이 있는데요, 뒤쪽에 가려진 것부터 해야 되니까 먼저 직사각형 상자, 글맵시, 그림, 이 순서로 만들면 되겠죠. 직사각형을 도구에서 선택, 마우스 적당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개체 속성, 키보드에서 영문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이동하세요. 크기 지정, 너비 90, 높이 50 되어 있죠.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선 탭 가주세요. 직각이니까 바꾸지 않죠. 채우기 탭 가주세요. 색, 면색, 여기는 색깔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색깔 지정하면 되는데요, 뒤에 있는 이 색과 다른 색깔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뒤쪽과 다른 색깔, 임의의 색깔을 선택해 지정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글상자하고 떨어진 간격이나 왼쪽에 떨어진 간격, 위에 글자를 보고서 비슷하게 맞춰 놓을 수 있겠죠. 100% 완전하게 위치를 맞출 수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위치, 이 배치가 너무 많이 틀리면 거기에서 감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앞에 글맵시 만들게요. 입력 도구로 가서 글맵시 위에 가나다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먼저 내용을 성능평가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글맵시 모양 열어보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는데요, 비슷하게 생긴 거 찾아보세요. 갈매기형 수장 나타나는데 종류도 지시가 갈매기형 수장 되어 있죠. 클릭해 변경. 글꼴은 목록 열어서 제일 위쪽으로 가보세요. 가나다 순서로 글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정되어 있는 굴림, 클릭해 빠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세요. 크기를 크게 조절해보면 뒤쪽에 가려져 있습니다. 다시 키보드에서 영문 P 눌러주세요. 개체 속성 기본 탭 먼저 가볼게요. 지시되어 있는 너비 40, 높이 40으로 바꾸고요. 본문과의 배치, 4번에서는 모두 다 글 앞으로로 지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 글자가 앞쪽에 나타날 거예요. 선 탭에선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채우기 탭, 여기에서 면색, 글맵시에서는 면색이 글자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빨강 지정되어 있으니까 표준색에 빨강 지정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이동하면 이제 앞쪽에 나타날 거예요. 출력 형태 출제되어 있는 거 문제지 보고서 위에 글자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세요. 화면 잘 안 보인다면 화면 크게 해서 여기 위치 보고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측에 그림 삽입할게요. 화면 이 상태로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다시 폭맞춤 화면 보기 상태에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입력으로 가서 그림 위에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 문서 아래, ITQ 아래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시험장엔 여기 자동이 있고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일이 없다면 교재 앞쪽에 프로파일 사용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교재 수험서 홈페이지에 가서 자료실에서 해당 파일 다운로드 받아 압축 풀고 픽처 폴더를 여기에 붙여넣기 사용하세요. 그림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앞에 이름만 확인하세요. 로고 1 찾아보세요. 이거죠? 그림 잘 보이죠? 만약에 그림 보이지 않는다면 큰 아이콘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쪽에 여러가지 체크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거 체크 해제, 지시되어 있는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 나타났는데 역시 이번에도 뒤쪽에 가려져 보이죠? 다시 P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가세요. 기본 탭에서 크기부터 지정할게요. 가로를 50, 높이는 30을 지정하세요. 본문과의 배치 이번에도 글 앞으로로 변경하세요. 아래쪽에 가로 세로 이거는 바꾸지 않습니다. 마우스로 이동하면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그림 탭, 만약에 이거 체크 안 했다면 꼭 지금이라도 문서에 포함 체크하세요. 아래쪽 그림 효과 있는데요, 회색조 지정이 되어 있죠. 선택, 그 다음 설정 눌러주세요. 만약에 회색조 설정 바꾸지 않았다면 위에 도구에 색상 조정에 회색조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지시가 된다면 여기에서 선택해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거는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잘 봐주세요.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되는데요, 또 출력 형태 문제지 보고서 어느 정도로 위치 맞추면 되겠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세요. 위치는 최대한 비슷하게 다른 것들 보고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1번, 2번, 3번 써 있는 거 보면요, 동일한 게 세 줄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내용들 만들고요, 아래로 복제를 수직으로 해서 만들도록 할 거예요. 먼저 뒤쪽에 가려진 도형 직사각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1번 뒤에 것 먼저 입력 가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 그 다음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가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직사각형에 해당하는 것, 너비는 11이죠 높이는 15로 지정이죠. 본문과의 배치 글 앞으로고, 그 다음에 선 탭, 여기는 직사각형이니까 직각 상태로 채우기, 면색, 여기는 임의의 색상, 그런데 하향을 제외한 다른 색깔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면색의 색깔은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색깔, 다른 색과 구분되게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색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설정 누를게요. 위치를 지금 맞춰도 되는데요, 위에 동그라미 맞추고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 1번 써있는 타원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마우스 적당히 드래그 해놓으세요. 너무 작게 하면 나중에 선택 불편하니까 우선은 크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숫자 1 입력해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바로가기 메뉴에 도형 안에 글자 넣기 있습니다. 클릭, 숫자 1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 마우스로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
글꼴에 대한 설정 있죠? 여기에선 먼저 궁서로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크기 20포인트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제 키보드 P 눌러주세요. 개체 속성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 15, 15죠? 너비와 높이를 둘 다 15로 지정. 그 다음 선 탭 따로 바꿀 거 없죠? 채우기 탭 여기는 하향이니까 면색 기본 하향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이제 설정 눌러주세요. 먼저 위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하면 되는지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 직사각형 선택해서 위에 것과 비교해서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 점선 상자 있죠. 최대한 비슷하게 미리 딱 만들어 놓으세요. 크기 지시가 따로 없습니다. 직사각형 선택해서 여기처럼 글자 입력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글상자로 만들어도 문제 없습니다.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시작점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보세요. 이 정도 떨어지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어느 정도 크기면 되겠나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어디까지 만들면 되는지 출력 형태 보고서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이 안에 첫 상자에 있는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바깥쪽 테두리 클릭할게요. 이제 글꼴에 대한 설정 도둠 18포인트네요. 도둠으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8포인트 입력. 모두 다 엔터키 눌러서 적용 지정해야 돼요. 가운데 정렬 지정하면 수평 수직 다 맞는다고 했죠. 개체 속성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기본 탭 여기선 크기 안 바꾼다고 했어요. 배치도 맞아요. 선 탭 여기에서는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이니까 실선 아래에 있는 파선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직각 맞으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채우기 탭 여기는 색깔이 없죠. 색 채우기 없음으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상자 따로 바꾸지 않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3개 같이 선택하면 되는데요.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 누르고 각각 도형들 클릭하면 3개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같은 간격으로 복제를 해주면 되는데요. 1번, 2번, 3번이잖아요. 간격 적당하게 어느 정도 띄우면 되는지 아래쪽에 이 정도는 남아야 되죠. 그거 생각해서 복제하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제인데요. 마우스 누르면 더하기 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쉬프트 키 누르면 수직으로 아래로 복제할 수 있어요. 똑바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이걸 잡고서 드래그해서 적당히 마우스 해서 놓아주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적당히 드래그해서 위하고 간격 비슷하게 되었을 때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제 숫자 1, 2, 3번 바꿔놓고요. 옆에 내용들도 수정하세요. 이제 1, 2, 3번 뒤에 있는 도형들 각각 다른 색깔 지정해야 되죠. 여기는 이미 바꿨으니까 수정하지 않고요. 2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 도형 선택해 단축키 P 눌러주세요. 그 다음 채우기 탭에 면색을 열어서 이 색깔과 다른 색깔 아무거나 하나 지정하세요. 설정 누를게요. 3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도 동일하게 선택, 단축키 P 누른 다음에 면색의 색깔을 앞에 1번, 2번 뒤에 있는 직사각형과 다른 색깔 하나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이제 모두 끝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전체를 마우스로 혹시나 이렇게 해서 이걸 묶음해버리면 안 돼요. 묶으면은 답안 작성 요령해보면 4번 문제 도형들 묶음 처리하면 0점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묶지 말고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있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4번 내용 작성했으니까 아래쪽에 3페이지 제목 쪽으로 가주세요. 마우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도구에서 아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ESC 키 키보드에 있죠? 이걸 눌러서 없애놓고 3페이지 제목 끝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3페이지의 데이터 내용들 입력할 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가장 높은데요. 먼저 문서 전체 내용은 다 입력하고 기능 지시되어 있는 건 그 다음에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목 먼저 입력이 되어 있죠. 본문 바깥쪽 오른쪽 상단에 있는 머릿말은 기능이니까 나중에 작성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 끝에 구축해서 커서 놓고요. 엔터키 한 번, 두 번 눌러주세요. 제목 아래는 빈줄이 꼭 하나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바탕글 스타일에서 다른 거 모두 바꾸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빈줄 떨어지고 그 다음 과 큰 글자로 2줄 그렇게 큰 글자가 써 있죠. 이거는 나중에 기능으로 작성하니까요. 그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런 식으로 내용 입력한다 생각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설명 듣고 내용 입력하거나 아니면 내용 먼저 입력하고 설명 듣고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문제지 내용 보고 입력하면 여기까지 입력했을 때 원문자 기억이 보이죠? 그거는 본문 맨 아래쪽에 각 주로 내용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에요. 나중에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 과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들 모두 입력하는데요. 줄 끝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밝혔다 띄어지더라도 마침표 뒤에 한 칸 띄우고 다음 문장 내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목표다. 여기까지 내용 입력하고요. 이제 다음 엔터키 눌러서 문단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간 이렇게 내용 입력해야 되는데요. 아래 글자하고 비교,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보면
한글 한 글자만큼이 떨어져 있죠. 스페이스바로 두 칸 띄우면 동일한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여쓰기 기능을 원래 하라는 건데 ITQ 한글 시험에선 들여쓰기 기능을 문단 모양에서 따로 이렇게 10포인트 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두 칸만 띄우면 들여쓰기로 인정해주고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내용 또 입력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한 개까지 나타나면 여기 한자 입력이 있죠. 한자는 그냥 바로 입력할게요. 나중에 그림이 삽입되기 전에는 글자 찾는데 또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뒤에 커서 놓고 한자 키 눌러주세요. 입력 형식은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렇게 붙어서 나타나도록 해주고요. 한 개, 두 종류가 나타나고 있죠. 마우스 이렇게 선택해서 올리면 큰 글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과 동일한 한자 꼭 선택을 해주세요. 만약에 한 개라는 단어에 여기 나타나지 않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블록 설정 한자 키, 개 블록 설정 한자 키에서 각각 내용을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바꾸기 해서 한글 괄호 안에 한자 그렇게 한 개가 나타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선택해서 바꾸기 누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을 또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데요. 있었다 뒤에 마침표 한 칸 띄우고 다음 내용 입력하는 거죠. 문화 여기에서 또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해당 한자 찾아 선택, 그 다음 바꾸기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내용 문단 끝까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개 문단 4줄, 그 다음 문단 앞에 스페이스바 두 칸 띄운 다음에 입력해서 총 5줄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키 2번 누르세요. 아래 중제목이 나타나는데요. 중제목 위에는 항상 빈줄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 F10키 눌러주세요. 문자표 나타나죠?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 글자만 찾으면 되는데요. 이번에 이 글자니까 여기에서 찾도록 할게요. 선택, 넣기 눌러주세요. 한 칸 띄워주고요. 다음 이제 중제목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중제목 아래에는 해당 데이터들 그대로 빈줄 없이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문제지 보면 1점 한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원문자 1, 2, 그 다음 2점 원문자 1, 2 이렇게 총 6개의 줄이 나타나는데요. 여기는 맨 앞에 번호 빼고 입력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엔터키 각각 눌러서 줄 단위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맨 앞에 번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줄에서 엔터키 한 번 또 한 번 위에처럼 또 중제목 나타나기 때문에 빈줄 하나 떨어지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대로 내용 입력하는데요. 같은 글자라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다시 컨트롤 F10키 누른 다음에 문자 넣기하고 띄어쓰기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내용 마저 입력하세요. 엔터키 눌러서 위에처럼 빈줄 없이 바로 아래쪽에 나오는 표 그대로 입력할 건데요. 표 만들기 기억하죠? 입력에 표 위 아이콘 클릭하세요. 아래 크기 지정과 기타는 설정 그대로 놓고요. 줄각 한 개수 세어보는데 3페이지에서는 셀 병합, 셀 합치기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각 한 개수를 병합되기 전 이 상태로 세어보면요. 줄 수는 6줄이 되겠죠. 칸 수는 이번엔 4칸이 되겠네요.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고요. 데이터 입력하면서 병합해도 되는데 저희는 설명을 위해서 먼저 병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줄 첫 열에서 블록 설정해서 셀 병합 단축키 M키 누르면 돼요. 병합이 되고요. 아래 두 줄 블록 설정 단축키 키보드 M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한 열 넘어가고 세 번째 열 여기서 아래쪽에 두 줄 블록 설정해서 단축키 M키 눌러주세요. 이제 나중에 입력하면서 이 너비 조절이 필요한데요. 각각 출력 형태에서 모든 셀의 내용들 보면 두 줄로 나오는 셀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비 조절 맞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너비 조절 위에서 글꼴, 글자 크기 먼저 설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표 안에 내용 입력하기 전에 모든 셀 블록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글꼴은 도둠이죠. 먼저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 가운데 정렬까지 지정은 먼저 해놓으세요. 이제 키보드에서 ESC 키 누른 다음에 각각 내용들 입력하면서 셀럽이 알맞게 조절해 놓으세요.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맞춰놓으면 편한데 지금 아무 기능도 설정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적당히만 해놔도 되고요.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제 아래쪽에 표 아래 빈줄이 하나가 있죠. 여기도 또 한 줄 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본문의 마지막으로 기관명 입력을 해놓고요. 여기 오른쪽 정렬 미리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3페이지 첫 번째 줄로 다시 가주세요. 아직 머릿말 작성 안 했는데요. 여기 책갈피만 지정했었죠. 먼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글꼴 설정할게요. 도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고 가운데 정렬로 바꿔 놓으세요. 블록 설정 바꾸지 말고요. 그 다음 입력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덧말 넣기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도구 이름에 왼쪽에 이 꺽쇠 있죠. 이걸 열면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입력에 덧말 넣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본말의 내용은 블록 설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덧말 위의 내용 있죠? 문제지에서 제목 위에 있는 작은 글자 내용 있죠? 그대로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내용들 바꾸지 않고 넣기 눌러주면 위쪽에 바로 덧말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덧말 수정 필요하다면 이 덧말을 더블 클릭하면 다시 여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릿말, 꼬릿말, 그 다음 쪽번호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항상 빈줄에 입력한다고 기억을 해주세요. 머릿말, 꼬릿말은 제목 아래 빈줄에서 입력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머릿말은 쪽으로 가주세요. 머릿말 누르고 머릿말, 꼬릿말 있죠? 누른 다음에 여기에선 머릿말 양쪽 상태로 만들기 눌러주고 머릿말 스타일 상태에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글꼴을 지정되어 있는 궁서로 바꿔주고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하나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지정하고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세요. 나중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머릿말 더블 클릭해 들어가고 닫기 눌러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여기 과라는 글자 두 줄에 걸쳐서 나타나도록 글자가 커져야 되죠. 과학 맨 앞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 다음 서식으로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 이 아이콘인데요. 도구 찾기 어렵다면 메뉴를 여세요. 서식 메뉴에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습니다. 클릭해서 두 줄로 선택, 그 다음에 글꼴 여기는 제일 위쪽으로 가서 지정되어 있는 글꼴을 찾으세요. 굴림 있죠? 선택. 그 다음 면색을 연 다음에 면색의 표준색의 노랑 선택, 설정 눌러주세요. 커서는 과 바로 뒤에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림 삽입할게요. 그림은 이번에도 입력 도구에서 그림 아이콘 눌러서 선택하는데요. 파일 저장 위치 픽처 폴더에 있죠. 파일 이름 그림 4.jpg예요. 그림 4 선택. 그 다음 문서의 포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열기 눌러주세요. 그림이 좀 커요. 필요한 그림은 이 그림만 필요합니다. 그럼 그림을 선택하면 위에 도구에 자르기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 테두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당 그림하고 흰색 여백만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백의 크기는 어느 정도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르기 끝내는 건 그림 바깥쪽 아무 곳이나 클릭하거나 자르기 도구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도 상관없는데요. 우선 개체 속성을 들어가야 돼요. 개체 속성의 첫 번째 기본 탭에서 지정되어 있는 크기 있죠. 너비를 40, 높이도 40으로 바꾸고요. 문제 4번하고 다르게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가 아니고요. 맨 앞에 있는 어울림으로 바꿔놔야 돼요. 가로 세로는 모두 바꿀 필요 없는데요. 바꿔야 한다면 문단으로 바꿔놓으세요. 문단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할 거예요. 쪽 영역 안으로 제한 체크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 문서의 포함, 그림에선 문서의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삽입 그림으로. 다음으로 이제 바깥 여백 지정이 있는데요. 여백 캡션 탭 가면 바깥 여백이 있습니다. 모두 다 지정이 아니고 이 4개 중에 왼쪽 여백만 지정이에요. 왼쪽 여백값만 이거 올려서 2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설정 눌러주고 마우스로 이제 오른쪽 이렇게 끝으로 가져다 놓으세요. 이 테두리가 제일 위쪽 문단의 첫 줄 위쪽과 같게 맞춰 놓으면 돼요. 오른쪽은 더 이상 이 문단 밖으로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각 줄의 끝의 내용이 출력과 동일한 글자로 끝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각 줄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보이는 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줄을 먼저 입력하고 글자 위치 한자도 모두 입력한 상태에서 그림 위치를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줄을 만들기 위해서 지능원 과에서 과 앞에 커서를 이렇게 클릭해 놔두세요. 이제 여기에 각줄 만들 건데요. 입력에 각주라는 도구 있죠? 클릭하세요. 아래 1번 써 있는데요. 그 아래 커서가 있는 데에서부터 내용을 먼저 입력하고요. 번호 나중에 수정할게요. 내용을 모두 맞게 입력했다면 맨 앞에 번호는 위에서 번호 모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해서 같은 번호 여기서 기억 원문자 있죠? 선택을 해주면 바뀌어 나타납니다. 만약에 기억 뒤에 점 같은 게 보인다면 그때는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각주 미주 모양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뒷문자 장식에 점을 입력해주면 번호 하나로 묶어서 이 점까지 포함돼서 번호가 나타납니다.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위쪽에 이 가로선 있죠? 각주 구분선 5cm, 기본이 5cm라 변경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다른 값이 지정된다면 여기서 선택하거나 사용자 이걸 눌러서 값을 직접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주 빠져나갈게요. 바로 빠져나가는 거는 키보드에서 Shift ESC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닫기를 누르면 각주가 있는 위치로 이렇게 커서가 이동해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는 머릿말하고 틀리게 다른 곳 클릭해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봤을 때 그림은 자르기 어느 거 했냐에 따라서 그림의 이 테두리 끝이 어딘지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요. 위쪽에 보이는 이 그림, 여백 포함해서 위쪽 테두리 있죠? 그거를 여기에 끝에 맞춰놓고 각 줄의 끝에 내용이 글자가 모두 동일한지만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 진, 이, 분, 등, 적 해서 이 줄 내용이 모두 동일하죠? 그러면 제대로 작성이 된 거예요. 만약에 제대로 안 된다면 그림을 선택하고요.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제일 끝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있죠? 그걸 움직이면 글자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줄 끝에 글자를 맞춰 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여기까지는 모두 완료했죠? 한자까지 바꿨으니까요. 그러면 빈 줄 넘어가서 첫 번째 중제목 블럭 설정을 전체 해놓으세요. 여기는 항상 전체 글꼴, 글자 크기, 글자 색을 지정해야 되는데 글자 크기까지만 지정을 같이 해주면 됩니다. 앞에 이 기호까지. 그래서 여기는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까지만 지정. 글자 색 앞에는 검은색이죠. 그래서 공백까지는 빼고요. 성능에서 구축까지 이만큼만 내용 입력해서 여기는 글자 색을 하향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 여기 음영색 지정하는데 위에서 지정 못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안 하고요. 이 상태에서 블록 설정에서 글자 모양 들어간 다음에 기본 탭에 글자색, 음영색 같이 붙어 있습니다. 글자색을 하향, 음영색 눌러서 여기는 파랑색, 표준색의 파랑 있죠? 클릭해 지정, 설정 누르면 글자 바로 이렇게 보이죠. 이제 아래 6개 줄 있죠? 문단 번호 지정하는 건데요. 문단 번호하고 줄 간격 같이 지정이에요. 그래서 줄 간격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줄 간격을 180% 먼저 지정해 놓고 문단 번호 지정할게요. 문단 번호는 블록 설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이걸로 꼭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서식으로 가서 여기에서 개요 번호 여기 있네 해서 지정하는 경우 있는데요. 이건 문단 번호가 아니고 개요 번호예요. 이거로 지정하면 번호 똑같이 나올 수는 있어도 페이지가 엉뚱하게 4페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에서 문단 번호를 지정하세요. 문단 번호의 모양 보세요. 1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좀 편하겠죠? 여기도 있고요. 아래 원문자, 두 번째 거 원문자는 없죠?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새 번호 목록 시작, 1수준 시작 번호 1 상태에서 사용자 정의 버튼 누르세요. 수준은 1수준 선택되어 있죠? 번호 서식에 번호 다음에 점 나타나게 그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미리 보기에도 1점 이렇게 나타납니다.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 되어 있고요. 시작 번호 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비 조정과 정렬이 아래쪽에 있는데요. 너비 조정 1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값 20포인트, 숫자 20 입력, 정렬은 오른쪽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2수준으로 클릭해 변경하세요. 번호 이번에는 가점이 아니고요. 원문자 1, 2, 3 이것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번호 모양은 원문자로 바꿔놓고요. 번호 서식에선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온점을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에 시작 번호는 그대로 1이고요. 너비 조정 값 2수준에 지정되어 있는 30포인트로 입력, 정렬은 오른쪽 지정, 그 다음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바뀐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세요. 그런데 1, 2, 3, 4, 5, 6까지 이렇게만 보이고 원문자 보이지 않죠? 원문자가 나타나야 되는 두 개 줄 블록 설정해주세요. 여기는 아까 봤던 서식 있죠? 서식의 제일 끝에 보면 한 수준 감소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원문자 1, 2로 블록 설정된 곳이 바뀌어요. 이제 2점 다음에 3, 4 이 두 개 줄 블록 설정해주고 다시 한번 한 수준 감소하면 이렇게 6개 줄이 출력과 동일하게 바뀌어 나타납니다. 이 6개 줄 간격 180%로 바꾸지 않았다면 꼭 바꿔 놓아주세요. 이제 두 번째 중제목 여기도 맨 처음 한 것처럼 전체 블록 설정에서 글꼴은 동일하게 바꿉니다. 여기는 먼저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바꾸고요. 이제 앞에 공백까지는 빼고요. 성능평가에서 데이터셋 유형까지 여기는 밑줄이 지정되어 있네요. 밑줄 지정하고 강조점은 모든 글자가 아니죠. 나타나는 글자만 블록 설정할게요. 성능평가에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 확장 탭 있어요. 여기 강조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꺽쇠 표시 나타나는 거 있죠? 여기 있네요. 선택, 설정. 그 다음 유형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해주면 돼요.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들어가서 확장의 강조점에서 선택, 설정.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끝났고 이제 표 남았네요. 표 전체 블록 설정에서 글꼴, 글자 크기 바꿔놓았죠. 정렬도 해놨고요. 그런데 이제 위에 내용 글자하고 맞추면 표 너비는 비슷하게 맞춰놓을 수 있죠. 완벽하게 동일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글자가 이렇게 두 줄로만 나타나지 않게 해주면 되니까요. 비슷하게만 맞춰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그냥 적당하게 조절해주면 모든 내용들 한 줄로 나타나고요. 여기는 원래 두 줄이니까 두 줄 그냥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선 하나의 문장인데 제가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거는
이 너비보다 글자가 크기 때문에 엔터키 눌러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엔터키 눌러서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이제 여기 내용들 마저 한 줄로 나타나게 모두 다 조절은 해놔야 되겠죠. 위에 글자하고 비교해서 대충 이 정도까지 해놓으면 되겠네요. 표의 전체 높이 일부러 이런 식으로 키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표 모양을 보면요. 테두리 선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네요. 모든 셀 먼저 블록 설정해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 대화상자의 테두리 탭 나타났죠?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 해제해야지 선 없음과 이중선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종류, 여기는 먼저 이중실선부터 바꿀게요. 선택해서 위쪽과 아래쪽 나타나야 되죠? 위쪽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 다시 한번 종류는 없음으로 바꾸고 왼쪽과 오른쪽 끝에 테두리 없어야 되죠? 왼쪽 테두리, 오른쪽 테두리 없게 두 개 지정해서 이제 설정해주면 이중선, 선 없음이 동시에 지정됐어요. 이제 첫 번째 행만 다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다시 알파벳 L키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종류 이중실선인데요. 이번엔 아래쪽만 나타나게 아래쪽 테두리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설정 누르지 말고요. 여기 배경 탭 이걸 클릭해 들어가세요. 현재는 색 채우기 없음인데요. 색깔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지시를 보면요. 셀 배경 그라데이션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유형은 가로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옆에 거에 대한 지시는 없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것 줄무늬 상태로 해주면 돼요. 시작색의 색깔은 노랑이죠. 여기 노랑이나 표준색의 노랑인데 저는 그냥 노랑 지정합니다. 끝 색깔에 대해서 하양이죠. 맨 앞에 있는 하양을 지정하세요. 그러면 테두리하고 배경 지정했으니까 설정 눌러주세요. 블록 설정 없애고 보면 출력과 동일하게 흑백이지만 어디가 그라데이션 됐는지 확인이 되죠. 이제 표 아래에 보이는 기관명 있죠? 먼저 블록 설정해주세요. 오른쪽 정렬 아까 해놨습니다. 글자 모양을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글자 모양 들어가서 장평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기본 탭 가주세요. 먼저 글꼴 이름은 도둠 입력해서 마우스 클릭할게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진하게 속성 지정, 장평을 105%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 설정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맨 아래로 가면요. 각주 했고 그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F라는 글자가 나타나야 돼요. F라는 대문자 글자는 ABCD 순으로 봤을 때 6번째 글자죠. 그래서 지시에선 쪽번호 매기기라는데 6으로 시작해서 F로 나타나게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모두 다 비어있는 곳에서 작성한다고 했죠. 빈줄에서. 그래서 이거 바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머릿말 있는 빈줄에서 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표 아래 빈줄에 커서를 놓고요. 쪽 여기 도구에서 쪽 번호 매기기 있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번호 위치는 오른쪽 아래 번호 모양 클릭해서 영문 대문자 ABC 이걸 찾아 선택. 줄표 좌우에 줄표 필요 없죠. 해제. 시작 번호는 6으로 바꿔놓으세요. 그 다음 넣기를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H라고 나타나는 오류가 발생한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글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보기에서 주판부 체크해서 보는 거 있었죠? 체크해보세요. 저희가 여기에서 쪽번호를 만들고 새 번호로 F가 나타나도록 했는데 그 두 개 조판부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보통은 오류가 없다면 이쪽이나 이쪽에 쪽번호 위치하고 새 번호로 시작하는 조판부 두 개가 여기 보여져야 돼요. 그런데 3페이지에는 보이지 않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2페이지 그리고 1페이지도 확인해 볼까요? 1페이지에도 나타나네요. 1페이지에도 쪽번호가 나타난다면 여기에 조판부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이 두 개 조판부호 있죠? 블록 설정해서 오려두게 하세요. 그 다음 오려두게 한 거를 3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머릿말 있는 이 빈줄 있죠? 여기에서 붙이기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쪽 1쪽에는 쪽번호 사라졌고요. 3쪽 아래쪽에만 F로 제대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 쪽번호에 대한 오류는 시험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기억을 해두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겠죠. 만약에 한 번에 만들었는데 여기 F가 제대로 나타난다면 조판부 일부러 위치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도 처음 사용했던 방법 쪽 나누기 할 때 있죠. 1에서 3쪽으로 나눌 때 쪽 나누기 기능하고 구역 나누기 기능 중에 어느 걸 사용해도 된다, 상관없다 했는데요. 쪽 나누기 기능을 사용했을 때 이 오류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되도록이면 페이지 처음에 나눌 때요. 쪽 나누기 하지 말고요. 구역 나누기로 1쪽, 2쪽, 3쪽 그렇게 나누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쪽번호 매기기를 하면은 정상적으로 한 번에 여기에 나타나서 조판부호를 찾아서 다시 수정하는 번거로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판부 보기는 해제를 해놓고요.
그리고 최종 저장하고요.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틀린 부분들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고요. 최종으로 파일 저장, 그리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퇴실하기 전에 제대로 전송했는지 확인받고 퇴실. 그렇게 하면 시험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